그런데 좋은 제품을 잘 골라서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MMP는 피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체내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직접 열을 주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거나 히터나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을 자주 쐬는 분들, 그리고 불 앞에서 많이 요리를 하시는 분들, 또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은 이 MMP가 활성화가 되어서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생기는 속열, 이 체내열이 높으신 분들도 이 MMP가 빨리 활성화되면서 피부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열이 훅 올라오죠. 그러면서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관절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체내열이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로나 수면 부족도 해당되고요. 또 자극적이고 독소를 많이 만드는 음식도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 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구별을 하지 않고 같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열을 받습니다. 이 열이 단백질을 변성시키는데요. 신선한 생고기는 말랑말랑하고 탱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우리 몸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게 되면 이런 MMP와 같은 효소들이 활성화되면서 피부나 근육이 굳어지게 돼요. 그런데 단백질은 한번 변성이 되면 원래대로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요. 손상된 단백질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이를 분해시켜서 세포 밖으로 제거하는 단백질을 가동시키는데요. 이것을 열 충격 단백질, 히트샥 프로테인이라고 하고요. 또 이를 스트레스 단백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한도를 넘어버리면 이 열 충격 단백질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자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결국은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콜라겐 제품을 선택할 때 고함량인지 또 저분자인지 좋은 원료사인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보고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좋은 제품을 잘 골라서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열 때문입니다. 이 열의 소통과 균형이 무너진 분들은 HSP나 MMP와 같은 효소들이 과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쪽보다 분해하는 쪽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흡수율이 좋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 콜라겐 제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몸이 염증 상태가 많이 진행이 될수록 우리 몸은 이 염증을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를 몰아서 쓰게 돼요. 그래서 한가하게 머리카락이나 피부 탄력이 떨어졌거나 관절이 약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부족한 콜라겐을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 열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염증을 한자로 보면 불화자가 위아래로 붙어 있죠. 이 몸에 불이 그득하다, 즉 열이 그득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콜라겐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이 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콜라겐을 선택할 때도 열을 식힐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보통 가장 많이 먹는 콜라겐은 어린이라고 해서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피시콜라겐이죠. 이 생선 비늘에서 콜라겐을 추출할 때 이 벗겨놓은 비늘은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염산과 같은 강한 유기용매로 세척을 하고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염산은 우리 몸에서는 화기, 즉 열을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으로 추출한 콜라겐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붕어 콜라겐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반 PC 콜라겐과는 다르게 이 비늘에서만 콜라겐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붕어 전체를 발효 효소 공법을 통해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몸에 열을 주지 않아요. 이 붕어에는 콜라겐 외에도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신경이나 혈관이나 각종 조직이나 장기들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음식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런 조직과 장기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부나 근육과 같은 생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으로부터 이런 아미노산을 끌어들여서 이 필요한 곳에 아미노산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피부나 이런 머리카락이나 관절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붕어는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는 원료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붕어는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뼈에 좋은 칼슘 그리고 빈혈에 좋은 철분 등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예전부터 보양제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또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간열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아사이베리, 그리고 메마른 체액을 채워서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열을 대소변으로 잘 빼주고 또 위장관의 소통을 도와주는 이런 식물성 원료가 함께 배합된 제품을 콜라겐 중에서 저는 최고로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많이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콜라겐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콜라겐 한 개가 물입자 3000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 신장에서는 물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붕어는 콜라겐을 공급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신장의 기능을 도와서 이 수분이 체액이 잘 채워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허리가 약해지고 또 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또 무릎 관절이 약해지면서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붕어 콜라겐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다만 콜라겐 제품은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위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또 간에 무리가 되어서 피로감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의 소화력이나 대사력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을 해서 드셔야지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먹으나 마나한 콜라겐을 드시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그런 콜라겐 제품을 잘 선택해서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피부도 탱탱해지고 관절도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